지금 여러분이 이제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맨 위쪽 왼쪽 위에 바 있죠. 여기서 클로즈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뜨면 터미네이트 하시면 돼요. 자, 물론 여러분이 깃허브에 올렸다는 가정하에 지우는 겁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이 익숙해지라는 의미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get from VCS 이거 있죠? 여기서 다시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환경 세팅하는 거에 있어서 무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미 만들어 놨는데 편한 거에서 그냥 대충 하면 안 된가? 여러분이 익숙해졌다면 괜찮아요. 근데 아직 내가 이 깃허브를 쓰는 게 좀 익숙하지 않다 하시면 저처럼 지금 좀 이런 거 여러 번 작업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 이름을 SBS 프로젝트라고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여기 이 상태에서 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삭제까지 했어요. 제 프로젝트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다른 반 프로젝트예요. 다음 get from VCS 여기에서 URL에 여러분 깃허브 있죠?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디렉토리 이름은 SBS 프로젝트라고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물론 이것마저 귀찮으면은 여러분 그냥 SBS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지금 귀찮다고 안 하시는 분들 나중에 이거 꼭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클론 하면은 얘가 가져와지죠. 이렇게. 그리고 열심히 우리 환경 세팅을 해줄 겁니다. 밑에 그래드를 빌딩이라고 하고 있죠. 빌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은 메인이 있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F10을 하면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네. 환경 다 만드셨나요? 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앱.java 여기 한번 가보실게요. 앱.java 메인은 꺼주시고요. 딱 앱만 열겠습니다. 앱만. 그리고 앱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지금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자, 되는 건 다 돼요. 기능들은 다 됩니다. 리스트 되고, 디테일 되고, 모디파이 되고, 딜리트 되고, 라이트 되고 다 돼요. 근데 여기서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똑같은 소스 코드가 계속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아티클 라이트 이거 있고요. 아티클 리스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티클 디테일에서 요거랑 그 다음 밑에 또 내려보시면 아티클 모디파이에서 똑같은 게 또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보기만 하세요. 또 내려서 아티클 딜리트 보면 살짝 다르긴 한데 어차피 얘도 뭐다? 순회하고 있죠. 게시물. 맥락이 비슷합니다. 맥락이.
자, 보시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아파트를 해볼게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자, 제가 누굴 좀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1층부터 이렇게 다 뒤져보는 거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얘가 직접 찾을 필요 없이 여러분 이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얘가 알아서 찾아주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손님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손님이 여러분이라고. 자,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내 친구 아파트에 왔어요. 내 친구가 몇 층 사는지 모른대요. 그럼 뒤져봐야겠죠. 그쵸? 이해되실까요? 네. 친구가 어딘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찾는 것보다 만약에 예를 들어 경비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경비원 아저씨가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는 능력이 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경비원 아저씨한테 안 물어볼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찾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맡기면 훨씬 편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아티클 디테일도, 아티클 모디파이도, 아티클 딜리트도 보면은 뭐라고 있다? 얘 어디 있는지, 얘가 얘랑 맞는지 그거 찾고 있죠. 이해되실까요? 이거 여기까지. 자, 제가 여러분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이 세상에 이제 가정집이 세 가구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세 가구. 세 가구가 있는데 이제 이 집에서 각각 요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 엄마라고 해볼게요. 엄마가 이제 요리 담당인데 만약에 이제 이 세 가구 모두가 한식을 좋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한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엄마들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들끼리 셋이 모여가지고 어디 여행을 갔대요. 그럼 남은 집 사람들은 한식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배워야겠죠. 누군가 한식 레시피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실까요? 요거? 그쵸? 엄마들끼리 모여서 어디 멀리 여행 가면은 그때 동안 한식 못 해 먹죠. 그럼 먹고 싶으면 누군가가 또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세요. 자, 이 가정을 일종의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프로그램. 이 레시피라는 게요, 한식 레시피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죠. 여러분,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얘네들 각각 이제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레시피라는 건요, 유행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지금 이 레시피가요, 약간 그런 걸 해볼게요. 수많은 게시물 중 특정 게시물을 찾는 방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수많은 녀석들 중에서 아이디가 3번인 애를 찾는 방법 지금 몇 명이 알고 있죠? 3명이 알고 있죠? 그쵸? 근데 그거는 이 3명 모두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겠죠? 이해되실까요? 근데 여러분이 레시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3명 이게 아이디가 3번이네 찾는 레시피야 라고 하고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누군가가 이거보다 더 좋은 코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썼어?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효율적인 코드를 찾아서 바꿨대요, 레시피를. 그럼 몇 개 더 바꿔야 되죠? 2개를 더 바꿔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레시피를 쓴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한 500명 된다 해볼게요. 그럼 몇 개 바꿔야 되죠? 499개는 더 바꿔야겠죠.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런 레시피가요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에다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외식 업체를 두는 겁니다. 외식 업체를 따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바로 이제 한식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엄마가 여행 가면은 어디다 하면 되죠? 내가 직접 배울 필요 있나요? 아니요. 그냥 시켜 먹으면 되겠죠? 그쵸? 한식집이 하나 있기만 하면은 얘네들이 이 사람이 100명이든 500명이든 이제 더 이상 레시피를 각자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얘네들이 각각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만 하나 개발해 놓으면 어떻게 한다? 나머지 애들이 시켜 먹거나 하면 돼요. 여기만 방문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요 이 레시피를 고치는 데 있어서 이제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너도 이 레시피 썼어? 그럼 이렇게 바꿔. 너도 썼어? 이렇게 바꿔.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한식집을 하나 더 가지고 여기서만 쓸 수 있게. 그럼 어디만 고치면 된다? 여기만 고치면 되잖아요. 이해되실까요? 이거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티클 디테일부터 볼게요. 위에 있으니까 디테일부터 보면은요 요거 있죠. 요거 전체 게시물 중에서 아이디가 요 아이디랑 똑같은 거 찾는 거 여기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매번 복사해서 써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효율적인 코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 될 텐데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거를 효율적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아티클 디테일부터 한번 볼게요. 아티클 디테일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내게 할 겁니다. 어디까지 할까요? 포문까지 잘라낼게요. 포문까지 잘라내게 하겠습니다. 포문 요거 반복되고 있잖아요. 잘라내기를 해서 이렇게 없애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get article by id라고 하고 id 줄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방금 다시 돌아가 볼게요. 포문 있죠? 여기를 싹 다 컨트롤 X에서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게요. get article by id 값 주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이 함수를 봤을 때 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이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함수는요 모든 변수도 그렇고 이름을 봤을 때 이 함수가 또는 이 변수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구나가 이름에 잘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서드 이름을 보고서 어떤 걸지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선 get article은 뭐죠? 아티클 내놔봐. 내가 뭐 줄 테니까 by id 줄 테니까 얘에 해당하는 아티클 내놔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함수 내용은 자세히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봐서 얘가 어떤 일 하겠구나 까지는 어렴풋이 파악은 되죠.
안 되나요? 돼요. 되죠? 요거 지금 이렇게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우선 저는 마우스를 올려서 크리에이트 메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 여기 안에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폼은 돌리고 있죠. 이런 걸 보통 순회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이즈가 5면은 0부터 4까지 해서 인덱스 값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만약에 찾았으면 뭐 리턴하면 되죠? 그냥 찾았다 하면서 아티클 리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리턴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없으면 리턴을 널 해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는 이제 필요 없죠. 리턴하면 함수가 그 즉시 끝나니까. 자, 요거를 공백을 좀 없애볼게요. 여러분, 근데 요것도 괜찮거든요. 우선 여기까지 다 쓰셨을까요? 네. 자, 요것도 나쁘진 않은 코드예요. 근데 얘를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항상 여러분이 생각을 하라고 했었죠. 어떻게 하면 이 코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요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자, 보통 실무에서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요거는 잠깐 주석 처리해놓고 이제 포 아티클.id랑 겹치면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훨씬 간단하지 않나요? 요거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편하잖아요. 편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자, 요건 지울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해졌죠? 그리고 그 다음까지 말고 무조건 실행 한번 해보세요. 잘 되는지. 아티클 디테일 했으니까 디테일을 해보면 요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어디 있을까요? 자, 아티클 디테일 아티클 디테일 1 그러면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디테일은 자기가 레시피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사목능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두 친구들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선 여기까지 다 쓰셨을까요? 자, 시간. 그 다음 모디파이드 한번 바꿔볼게요. 모디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요런 거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get article by id한테 id 값 주면서 얘랑 맞는 거 찾아와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디파이도 한결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주석 같으면 좀 지워줄게요. 이렇게 얼마나 편해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찾는 애가 필요하면은 그냥 얘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호출만 하면은 알아서 id 값이랑 똑같은 걸 찾아올 테니까.
자, 여기까지 바꾸셨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 아티클 디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결해졌죠? 요거 덕분에. 다음 아티클 모디파이도 간결해졌죠? 요거 덕분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됐으면은 아티클 딜리트로 한번 가볼 건데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근데 얘는 살짝 다르죠? 얘가 원하는 건 뭐죠? 해당 아티클이 아니라 방 번호죠. 방 번호. 그쵸? 아티클 자체가 아니라 방 번호를 지금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요거를 또 지우고, 자, 전 폼은, 자, 딜리트입니다. 딜리트. 딜리트해서 조금 내려보면은 요거 있죠. 폼은. 요걸 싹 다 지울게요. 그 다음 이번엔 get article index by id 값. 그럼 얘는 뭐다? 아티클 찾아와라. 어떤 거? 인덱스 번호를. id 줄 테니까 이 아티클에 맞는 인덱스 번호 찾아와라. 그런 겁니다. 자, get article 끊어드릴까요? 그래서 get article index by id get article index by id. 아까랑 살짝 격이 좀 다르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다 되셨나요? 다 되셨으면은 요것도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붙일게요. 자, 방금 저는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요 아티클 바이 아이디에 있는 로직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요, 여러분, 그냥 아티클 자체가 아니라 번호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int i는 0이라고 하고, 다음 return i, 그리고 if문이 끝날 때 이제 i도 같이 업 시켜주면은 i 값도 증가를 하겠죠. 못 찾았으면 -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인덱스 방 번호 이제 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자, 처음에 i가 0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 아티클스 이제 사이즈까지 계속 돕니다. 사이즈까지 돌면서 article.id랑 예를 들어 1번이랑 똑같다. 그러면 1번은 여러분 어디에 있죠? 1번 게시물은 몇 번 방에 있죠? 보통 0번 방에 있죠. 그래서 만약에 1번이면은 0 리턴하고, 안 같지 않으면은 그냥 i 플러스 하면서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티클 이제 도는데 이번에 2번이랑 겹쳤다. 그러면 i는 지금 몇으로 왔죠? 0에서 1로 왔으니까 이번에는 1 리턴 하겠죠. 2번은 1번 방에 보통 있으니까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없으면 -1 리턴 하고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요, 얘도 그렇고 코드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거 제 눈에만 비슷한가요? 얼추 비슷하죠? 그쵸? 여러분이 자바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요,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 남을 이용해 먹을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반복문이 두 개로 겹치고 있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것도 하나로 줄일 수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 아티클 인덱스 말고 아티클 바이 아이디 있죠? 여기서 저 인덱스를 이용해 먹을 겁니다. int 인덱스하고 get 아티클 인덱스 바이 아이디 하면서 얘한테 줄 거예요. 약간 그런 거죠. 하청에 하청을 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야 내가 아이디 값 줄 테니까 너가 방번호 몇 번인지만 알려줘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이 폼은 지우고 만약에 인덱스 했는데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럼 찾은 거죠 여러분.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리턴은 articles.g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좀만 올리고 자,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좀 떼볼까요? 이렇게 해서 볼까요? 이게 훨씬 낫겠죠? 자, 다시 실행. 자, 아티클 디테일 1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티클 모디파이 1 안녕 키키. 자, 아티클 리스트. 자, 안녕으로 바뀌었죠? 아티클 디테일 1. 자, 안녕 키키기로 잘 나옵니다. 아티클 리스트 아티클 딜리트 1 아티클 리스트 없어졌죠? 아티클 라이트 1111.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아티클 리스트 했을 때 3번이라는 번호가 또 쓰였죠. 왜? 우리가 id 값을 할 때 그냥 articles.size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또다시 방번호로 이제 쓰면은 이제 1번이 없어지고 이제 2번이 0번 1,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티클을 또 쓰는 겁니다. 이게 요거는 나중에 고칠 거예요. 우선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디테일 되고 딜리트 되고 그다음 라이트 되고 리스트 되고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기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적어놓고 특정 게시물을 찾는 메서드